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시장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후의 단계인 더 상위 단계인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포인트까지 상승시키는 거죠, 금리를. 그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좀 퉁치긴 좀 뭐예요. 일부 목소리가 큰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돈 가진 애들은 울트라 스텝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를 막 퍼뜨리면서 시장의 공포심을 자극한 거죠. 근데 울트라 스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러면 울트라 스텝이 발생한다 칠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상승하나요? 그건 다른 얘기죠. 근데 울트라 스텝,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에 대한 반영은 어제로 끝났다. 단기적인 충격이 끝났다는 겁니다. 뭐 여지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 움직임도 증시에서 좀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자, 요 지지선까지 못 갔어요. 근데 여기 양봉에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올라왔어요. 요걸 체크하시고요. 급락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제가 갭 하락은 발생할 수 있는데 밑꼬리를 달고 양전을 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5분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슨 괴기한 차트인지 모르겠어요. 5분봉입니다. 요 빨간 선이 날짜예요. 자, 여기서 지지부진 하다가 갭상승을 하더니 계단식으로 올라갔어요. 하락 한 번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갭 하락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엔 다시 반등했죠. 예. 요 흐름을 예상을 했잖아요. 갭 하락은 오케이. 근데 그 거래량이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기 반등은 오케이. 자, 갭 하락에 의한 저가 매수세는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가 매수 엄청 들어왔죠. 그래서 올랐다 칠게요. 그 다음 조정을 보이잖아요. 조정을 보이는데 여기서 반등할 때 거래량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온 애들이 더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눈치를 봤어요. 근데 반등하네, 조정. 그다음에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러면 저가 매수 노리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뭐 분명히 외국인 기관 중심이었겠죠. 예, 개인 투자자는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요. 야, 씨, 이제 증시는 망한다, 너네.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주식시장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내용이 그렇지 않지만 뉘앙스는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튼 좀 언론이 좀 더러워요,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게 발생했다 칠게요. 그 이후에 뭐 울트라 캡숑 스텝, 뭐 하이퍼 메가톤, 뭐 유니버셜 스텝, 뭐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다 짰죠. 그건 연말까지 얼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연준에서도 얘기했고 대부분 그렇게 시장을 반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이 있으면 이거보다 최악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It would be worst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최악일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일 거야. 그 말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추가적인 폭락이나 완전 시장이 악재로 뒤덮인 상황은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 투자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 큰손이나 주식 투자에 정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은 분명히 매수가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최저가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수가 유리한 타이밍이면 틀림없다. 예전에 막 코스피 막 3,300, 400 갈 때 그때 매수한다고 다 난리 칠 때였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언론에 전부 다 장밋빛 전망만 밝히고 동학 개미 운동이 뭐 축배를 들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증시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얘기했죠. 사실 증시는 4천까지 갈 기세였어요. 4천까지 갈 기세였는데 그 이상한 악재들이 좀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죠.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다시 분석하기로 하고 그렇게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 지금 이렇게 조정을 크게 보였을 때 악재가 만발할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보시면 다 반등하는 추세죠. 하락했다가 반등 이후에 약간 조정을 보였죠.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한 번에. 이거는 울트라 스텝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뭐 피해갈 수는 없죠. 독일 똑같고 대만 똑같고 전체적으로 울트라 스텝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이 가해졌다. 그 뒤에 반등세가 이어지겠죠. 그 반등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반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등은 반드시 있는데 그 반등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발생할 악재는 뭐가 있죠? 연준이 발표할 울트라 스텝밖에 없죠. 그거 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좀 무뎌지고 있어요. 무뎌진 달코 다른 악재라는 겁니다. 자, 주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환율이 1390원을 돌파했다라는 건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상단권에 있으면 틀림없어요. 이건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1422원 돌파할 때 야, 막 2000, 3000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결국에는 급락해 버렸죠. 개눈 감추듯이 급락해 버려 가지고 뭐 코멘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전문가는 없죠. 자칭 전문가들이. 아무튼 지금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요건 체크해 보시고요. 한마디로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산업부가 포스코 열연 2공장이 완전 정상화에 좀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차피 포스코 홀딩스를 좀 가지고 있어서 악재가 좀 계속 좀 감내를 해야 됩니다.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에 이어서 발생하는 악재가 있어요. 자,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삭제했네요. 요거랑 이어지는 뉴스가 있는데 그 강판에 대한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계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운이 향후 1년 이내 유럽 그 경기 침체 확률이 32%, 미국이 15%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BOK 이슈 노트라는 건데요. BOK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뱅크 오브 코리아입니다. 한국은행. 이거 처음 보면 다들 어색해요. BOK가 뭐지? 근데 보시면 1년 내에 침체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게 경기 침체가 1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어도 1년 이내에는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K 방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산은 제가 정책 관련주 중심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무기 시장에서 고공행진 올 수출액 100억 달러 넘을 뜻인데 지난해 최고치가 70억 달러입니다.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방산 관련주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 약간 조정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유값이 올라간답니다. 물가는 다 올라가죠. 우리가 벌고 있는 돈만 안 올라가지 물가, 식당에 뭐 밥값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가도 더 오른답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2달 만에 추가 인상한다는데요. 건설 자재값,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거라고 하죠. 우리는 현대건설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주식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편당 여객수가 3배 껑충 뛰었답니다. LCC 로우 코스트죠. 로우 코스트 저가 항공입니다. 3분기가 흑자 전환 기대감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주 가지고 있죠. 악몽이 된 미 CPI 보고서 증시가 더 떨어진다 경고를 했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이분 진짜 자주 뵙네요. 저는 애널리스트들 이름이랑 얘들이 어떤 말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도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이 추정한 이번 하락 추세에서 코스피 최저점은 락 바텀이라고 합니다. 2050선이다. 더 떨어진다. 나 인버스 샀어요.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 포청천 들어가야겠죠. 제가 또 애널리스트들의 저승사자 아닙니까? 그럼 딱 어딜 검색하면 알겠습니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너 무슨 말 했어?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로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끝낼 수 있겠죠. 코로나 저요? V자 반등을 넘어서 루트 반등 한다고 했는데요. 라고. 자, 코로나 당시 어떤 멘트를 했냐? 아직 코스피 추세 반전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금융위기 때도 반전이 아니고
횡보에 잘 좀 해.